이거 잡을 수 있겠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370원. 이거 잡을 수 있겠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이거 해봅시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370원. 잡으셨어요? 아까 여유 좀 있긴 있었는데. 잡으셨어요? 잡았어요? 다행이다.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 아니, 이 종목이 이때 돌파를 할라나 말라나, 이때 돌파를 할라나 말라나 계속 보던 종목인데 돌파를 못 해가지고 계속 넘기다가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이게. 맞아요. 떨맨님 말씀이 맞아요. 저점 올리고 2,300원 뚫을 때 그때부터 확실히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원래 자율주행 관련주로 시장에 부각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이슈로 부각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들에 대해서 사실 의미 있게 상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악성 매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짜 상승을 못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보였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온다고 계속 낙폭을 보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거고, 그러다가 오늘 당일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는 게 보여가지고 계속 간을 보고 있다가 돌파를 보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타점이 좀 많이 잡긴 애매했던 것 같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2,400원 언저리 좀 넘어서 잡으신 분들도 다 수익권은 들어가셨죠? 잡으신 분들이 아예 안 계시진 않은 것 같은데? 아까 그분 닉네임 누구였지? 두 글자였는데? 보고 계신가 그분?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종목 추천 못한다고 했던 그분 보고 계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전에 그래도 인사를 드리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죠? 대표님께서는 이제 원래 명절 뒤에 있던 외부 미팅 일정이 좀 급하게 땡겨지는 바람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평소랑 좀 다르겠지만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31%, 나스닥 종합이 2.17%, S&P 500이 1.07%, 3대 증시가 모두 상승했는데 우리가 그런 와중에 좀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전략 구강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하루였어요. 개장 직후에는 이제 CPI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잠깐 하방 경직성에 대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며 나스닥을 비롯해서 모두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하루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볼 때 대표적인 요인들 나왔습니다. 미국의 CPI와 두 번째가 엔비디아. 어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장을 끌어올린 엔비디아의 경우는 엔비디아조차도 8%가 넘는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보자고 하니까 어제 밤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어요. 컨퍼런스에서 어떠한 발언들을 이어갔냐? 우리 AI 칩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한다. 라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자사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함께 말을 한 게 최근에 출시 지연이나 각종 불안감이 좀 엄습했었던 이 신제품 블랙웰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어요. 어떤 식으로 이어갔냐? 블랙웰 신규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엄청나다, 어마무시하다 라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대되었고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3대 증시가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블랙알과 관련해 가지고 주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포인트를 시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삼성전자라고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TSMC에 대한 굉장한 극찬을 했어요. 우리가 TSMC와 함께하는 이유는 그들이 파운드리 업계의 최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말 잘한다. 정말 민첩하다. 이러한 극찬들을 이어가면서 이런 뉘앙스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업과 함께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기업과 함께할 수도 있을 것. 근데 여기서 다른 업체라고 할 만한 기업이 어디가 있어요? 삼성전자뿐이 없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주요 외신 그리고 주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악수, 손을 잡는 거에 대해서 급격하게 기대가 좀 늘어났다라는 뉘앙스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이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전반적으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CPI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코어 CPI, 즉 근원 CPI의 경우는 전월 대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 예상치가 원래 0.2% 상승이었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0.3% 상승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근원 CPI가 뭐예요?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실제로 연준에서도 물가를 책정하고 기준금리,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더욱더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오른 이유라고 하면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류 서비스에 대해서 둔화폭이 좀 감소가 되었고, 주거에 대한 렌탈 비용이 조금 부담이 확대되었고, 이런 대표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도 9월 금리 인하 자체는 예상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하면, 당연히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거냐 혹은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거냐, 두 가지 갈림길로 나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CME 패드워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주까지는 약간 쟁쟁했어요. 10명 중에 5명, 6명은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다, 4명, 5명은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25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확률이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확인을 한 거 기준으로는 85%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호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물가가 꺾이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꼴입니다. 갑작스런 빅컷을 단행을 한다는 건 연준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우리 예상이 틀렸다, 우리 생각보다 경기가 둔화되어서 더욱 빠르게 경기 부양을 해야겠다 라는 거를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도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연착륙의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한 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둔화가 되지 않은 것도 나쁘지가 않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좀 공감을 하십니까?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제 말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꽤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안도감을 느낀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 수급에 대해서 어떤 변곡점이 생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내마니어의 날이라고 많이 하죠. 1년에 4번 있는 내마니어의 날. 어제 대선 토론 다들 보셨습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논리로 토론을 좀 압도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원래 강자스러운 인식이 있었고, 해리스는 이런 공개적인 토론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휘어잡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혀 안 보더라고. 실제로 어제 우리 국내 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뭐 재건, 가상화폐 이런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친환경 관련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해리스에 대한 여론이 꽤나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폴리마켓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실제 가상화폐를 걸고 베팅을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보면은 어제 토론 전까지만 해도 53대 47인가 그랬을 거예요. 6%포인트 정도 격차가 있었을 텐데, 지금 해리스가 또 이제 토론 끝나고 올라오면서 지금은 50대 50이잖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자, 주식장 시작했습니다. 일단 개장 직후에는 흐름들 잠깐만 좀 지켜볼게요. 네, 한 턴만 좀 기다려봅시다. 몇 개 보이는 건 있는데 잠깐만 기다립시다 우리. 기존에 좀 언급이 되었던 무료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참고하면서 따라해 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2.5% 넘으면 슬슬 수익 처리를 하자, 그런 관점들이 나오죠.
아까 누가 엔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포인트 되게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막 아시아, 증시, 거시경제, 엔화 이런 거 다들 지루해가지고 보기 싫어하시는데 지금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호재라고 했던 이유 중에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절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최근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이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할 거예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근데 이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한국과 일본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본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어제도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준비가 돼 있다. 금융시장 혼란보다 중요한 게 나라의 이 경제를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니케이가 1%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죠. 자, 그러면은 일본은 추가 금리 인상 준비가 돼 있어. 엔화가 강세를 계속 보이는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멘텀이 더욱 확대가 된다? 즉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하면 달러화가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 라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그만큼 확대가 된다. 우리가 이 구조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아 증시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증시를 보실 때 항상 엔달러 환율이랑 니케이랑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니케이 3% 넘게 오르네. 관심 종목 주는 거 한 번에 못 보네. 어휴, 다 아는 내용만 얘기하고 종목 책임 안 지려고 시간 끄는 거 같네. 미안합니다 우리 얀선님. 얀선님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말 못하고 쉬운 것만 얘기했나봐요. 이거 잡을 수 있겠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370원 이거 잡을 수 있겠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이거 해봅시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370원 잡으셨어요? 아까 여유 좀 있긴 있었는데 잡으셨어요? 잡았어요? 다행이다.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 아니 이 종목이 이때 돌파를 할라나 말라나 이때 돌파를 할라나 말라나 계속 보던 종목인데 돌파를 못 해가지고 계속 넘기다가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이게. 맞아요. 떨맨님 말씀이 맞아요. 저점 올리고 2,300원 뚫을 때 그때부터 확실히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원래 자율주행 관련주로 시장에 부각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이슈로 부각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들에 대해서 사실 의미 있게 상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악성 매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짜 상승을 못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보였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온다고 계속 낙폭을 보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거고, 그러다가 오늘 당일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는 게 보여가지고 계속 간을 보고 있다가 돌파를 보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타점이 좀 많이 잡긴 애매했던 것 같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2,400원 언저리 좀 넘어서 잡으신 분들도 다 수익권은 들어가셨죠? 잡으신 분들이 아예 안 계시진 않은 것 같은데? 아까 그분 닉네임 누구였지? 두 글자였는데? 보고 계신가 그분?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종목 추천 못한다고 했던 그분 보고 계신가? 무튼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좀 그런 관점으로 공유를 드린 종목이고 다행히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오히려 너무 빨리 올라갔다는 거. 근데 이게 돌파 매매의 단점이기는 해요. 원래 이런 차트가 있다고 치자. 이 자리를 잡는 게 돌파잖아.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는 거를 보고 잡는 게 돌파잖아. 그쵸? 보통은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돌파하는 걸 보고 잡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돌파 후에 한번 눌렸다가 기존적으로 돌파를 못하던 자리를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갈 때 이때 잡는 게 더욱더 안정적이고 명확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방송에서는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자리 어디서 꼬리를 다는 거를 보고 계속 보다가 안 밀릴 것 같길래 급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잡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관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61선을 목표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61선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 차트를 볼 때 이건 있어요. 121선이기 때문에 61선보다 저항이 세고 241선이기 때문에 121선보다 센 게 아니라 종목마다 어느 선에 부딪히는지에 대한 습성이 있다. 근데 지금 이거는 60선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60선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 자 그럼 이거를 돌파를 할까 말까에 대한 가능성을 유추해 볼 때는 이걸 보면 돼요. 지금 날짜가 9월 6일과 8월 29일입니다. 9월 6일 분봉을 봅시다. 이게 지금 9월 6일 날 60일선까지 상승했던 분봉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8월 29일 날은 급하게 올렸다가 빠진 거였고, 9월 6일 날은 나름대로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잘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돌파를 못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떻냐? 비교를 해보는 거야. 역사적인 이때와 오늘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오늘은 좀 급하게 올라간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때와는 또 다른 패턴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상승분의 절반 가격이라든지 이런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추세를 지켜주고 추가적으로 돌파할 시도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아직 다들 들고 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아니카님. 본인의 관점에 맞게 그냥 2.5% 3% 이상 수익이 났을 때 던지면 그건 잘한 거예요, 무조건. 남들처럼 더 어떻게 해보려고 욕심을 내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점과 좀 유사하죠. 아까 제가 돌파에 대해서 돌파냐 돌파 후 눌림 지지 반등이냐 이 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딱 그런 포인트.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절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만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자 돈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이 자리가 아마 60선이겠죠. 근데 돈을 더 많이 쓰면서 거래량을 더 많이 붙이면서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그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잖아요. 돌파를 못하던 자리를 돌파해준 다음에 돈을 많이 쓰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지켜준다. 이 관점인 거예요. 눌림, 반등이라는 게. 아까는 그림이라서 이해가 좀 되실까 걱정을 했는데 차트가 딱 이렇게 나와주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내일도 제가 출연을 하게 될 텐데 내일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